저는 70 중반의 나이로 평생을 바른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편을 여인 후 맞이하는 첫 김장철. 저는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집안의 기둥이었던 제가 이토록 며느리에게 무시받게 될 거라는 걸 꿈에도 몰랐어요. 며느리는 죄송하다면서도 이번 김장은 이렇게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생을 이 집안 어른들에게 배운 대로 제가 자식들에게 베풀었던 방식대로 김장을 준비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절이고 소금물에 헹군 배추들이 한 포기씩 땅바닥으로 내던져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찢어져 내렸습니다. 저에게는 연중 행사 중 가장 중요했던 김장이 이 아이에게는 그저 버려도 되는 쓸모없는 노동이었나 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저는 그만 몸이 굳어버렸고 제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한 표정으로 멈추지 않았고 저는 다음 상황이 너무나도 두려워졌습니다. 제가 망연자실 서 있는 동안 며느리는 놀랍게도 작은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부터 시어머니와의 김장 대결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겠다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당했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이 아이가 혹시 나를 망신 주려는 건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500포기 배추가 엉망이 된 마당의 실시간 방송이라니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뿐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향해 환하게 웃었지만 저는 그 미소에서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어요. 내 평생을 바친 방식이 과연 틀린 것일까 하는 의문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제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지 설명하고 싶었지만 저는 그저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채팅창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이런 관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듯 보였어요.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 자존심과 방식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카메라를 제 쪽으로 돌렸고 저는 이어서 펼쳐질 상황에 대한 공포와 기대가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며느리는 갑자기 방송 화면에 지난 며칠 동안의 준비 과정을 담은 비밀스러운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새벽부터 혼자 500포기 배추를 나르고 쉴 새 없이 소금물에 절이는 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화면에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 홀로 부엌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준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때의 저는 너무나 외로워 보였어요. 남편이 떠난 후 혼자서 맞이하는 첫 김장철이라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그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저는 무거운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를 들어 올리며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허리를 펴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제 모습을 보니 왜 그렇게까지 무리를 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비닐하우스를 혼자 정리하는 모습, 빗물에 젖어가면서도 배추가 상할까 걱정하며 하나하나 살피던 제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심지어 제가 허리 통증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파스를 붙이던 장면, 진통제를 물 한 모금으로 삼키던 장면, 그리고 밤늦게까지 믹서기를 돌리며 양념을 만들던 고독한 뒷모습까지도요. 그 영상에는 제가 중간중간 눈물을 훔치던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혼자 울었던 그 순간들을요. 세상에 이 아이가 이걸 언제 다 찍어 놓았는지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숨어서 이 모든 장면들을 기록해왔던 것입니다. 그 장면들을 보는데 제 평생 시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묵묵히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시어머니께 김장을 처음 배우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저는 서툴고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아들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전해주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영상 속의 제 모습은 그저 고집스럽게 옛 방식을 지키려는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어요. 저는 늘 나 하나 고생하면 가족이 편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왔는데 그 모든 고통이 이 아이의 카메라에 담겨 모두에게 공개되다니 당혹스러움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영상 속의 제 모습은 너무나 지쳐 보였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으며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는 부어 있었고 걸음걸이조차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애써 외면했던 저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죠. 나이가 들었다는 것,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무리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사실을요. 영상이 끝난 후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지막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은 하늘만큼 귀하고 고맙지만 아버님 돌아가신 후 혼자 이 모든 짐을 짊어지시는 어머니 몸이 상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요. 며느리는 제가 밤마다 허리를 주무르며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아침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는 모습을 보며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은 뜨거워졌고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로서의 체면 때문에 차마 눈물을 보일 수 없어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제 입술에서는 피 맛이 났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평생을 강한 여자로, 의젓한 어머니로, 든든한 시어머니로 살아왔는데 이 나이에 와서 며느리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과연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계획했을까, 아니면 단순히 저의 전통적인 방식을 비난하려는 것일까 하는 의심과 혼란에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저를 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 평생의 방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어머니 힘내시라는 응원과 며느리가 단순히 버린 게 아니었다는 공감, 며느리도 저렇게 고생하는 걸 다 알았다는 이해의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채팅창에는 저희 어머니도 똑같이 고생하셨다는 댓글, 시어머니를 이렇게 배려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는 찬사, 두 분 다 너무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메시지들이 빠르게 올라왔어요. 한 시청자는 자신도 20년 전 김장 때문에 허리를 다쳐서 아직도 고생한다고 했고, 다른 시청자는 이런 며느리를 만난 어머니가 복이 많으시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굳게 서 있는 것뿐이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며느리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이제 버려진 배추 옆에 깨끗한 새 배추 포대들을 가져다 놓고는 김장 도구들을 현대적인 장비로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사용해온 낡은 플라스틱 대야와 칼 대신 스테인레스 용기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도구들을 꺼내 놓았어요. 저의 방식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려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을 들으니 그 도구들이 모두 제 몸을 덜 힘들게 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것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높이 조절이 되는 작업대,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의자, 무게가 가벼운 용기들,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도구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상황이 단순한 김장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어요. 이 사건은 저의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바꿀 엄청난 변화의 서막이라는 것을요. 며느리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다음 며느리의 행동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가슴은 두근거렸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이 순간이 저희 가족에게 있어 결코 잊을 수 없는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요. 며느리는 버려진 500포기 배추 더미를 보며 잠시 침묵하더니 카메라를 향해 단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추들은 어머님이 만드시던 방식대로라면 분량이 맞다고 하더군요. 이미 과도하게 절여져서 조직이 물러졌고 3일 이상 숙성되면 쓴맛이 날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하려 하셨기 때문에 적정 염도와 시간을 놓치셨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충격의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의 30년 김장 경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평생 남에게 김장 솜씨로 칭찬만 받아왔던 저였기에 이 비판은 뼈아팠습니다. 며느리는 배추 한 포기를 집어들고 자세히 보여주었어요. 확실히 제가 만든 배추는 너무 오래 절여져서 물렁해진 상태였습니다. 며느리는 적정 염도 측정기까지 꺼내서 보여주었는데 제 배추는 기준치를 훨씬 넘어선 상태였어요. 제가 몰랐던 과학적인 근거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김치가 맛있으려면 배추의 당도, 염도, 절임 시간, 양념의 비율이 모두 정확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제가 평생 손맛으로 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과학적인 원리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새로 가져온 싱싱한 배추 50포기를 가지고 단 1시간 만에 김치를 완성하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배추를 4등분하고 손질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최신 기구들을 능숙하게 활용했어요. 전기 절임 장치를 사용해서 배추를 빠르게 절이고 탈수기로 물기를 제거하고 믹서기로 양념을 균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양념 배합 또한 미리 계량된 소포장 재료들을 사용하여 시간을 단축했어요. 저에게는 생소했던 이 모든 과정은 마치 첨단 공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넋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저렇게 빨리 김장이 끝날 수 있다니, 김치는 정성으로 하루 종일 만들어야 제맛인데 하는 생각에 제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지만 며느리의 김치는 보기에도 윤기가 흐르고 먹음직스러웠어요. 며느리는 완성된 김치를 시식용으로 작은 그릇에 담아 저에게 권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놀랍게도 그 맛이 제가 평생 만들어온 김치 맛과 거의 똑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더 신선하고 아삭한 식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당황했어요. 제가 평생 고생하며 만들어온 맛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재현할 수 있다니요. 시청자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이 진짜 며느리의 모습이라는 칭찬과 역대급 김장 혁명이라는 감탄, 저렇게 하면 시어머니가 쓰러질 일이 없겠다는 공감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어요. 채팅창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댓글로 가득 찼습니다. 당장 따라해보겠다는 사람들, 이 방법을 몰랐던 게 후회된다는 사람들, 우리 시어머니께도 알려드려야겠다는 사람들의 반응이 쏟아졌어요. 저는 전통을 지키려 했던 제 자신이 한순간에 시대의 변화를 외면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깊은 서글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저에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김장도 시대에 맞춰 발전해야 하고 정성은 고집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의 레시피는 그대로 살리되 방법만 현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제가 평생 쌓아온 노하우와 비법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만 제 몸이 힘들지 않도록 도구와 방법을 바꾼 것뿐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단순히 저의 김장 방식을 비난하는 것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행동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더 큰 뜻, 즉, 저를 향한 깊은 사랑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김장은 노동이 아니라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저의 지난 30년이 노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 자신을 혹사시켰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에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희생으로 보였던 것이죠. 이 놀라운 김장 해체쇼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반전될지 숨죽이며 다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는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김장 방식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 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새로운 세상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며느리가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끝에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방송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빠르게 만든 김치는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채팅창은 쉴 새 없이 올라왔어요. 저는 흥분한 시청자들의 댓글 속에서 유독 마음을 울리는 글들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김장철만 되면 허리를 못 펴신다는 고백, 우리 시어머니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바람, 500폭이라는 숫자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는 공감 등 시니어 세대의 묵묵한 고통과 희생에 깊이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한 시청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김장 후 2달 동안 병원 신세를 졌다는 이야기를 올렸고 다른 시청자는 할머니가 김장 중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가셨던 무서운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김장 때문에 고부 갈등이 심해져서 며느리가 집을 나간 적도 있다고 했어요. 댓글들은 단순히 김장 팁에 대한 반응을 넘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고된 가족 노동에 대한 서러움과 회한을 토로하는 창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제가 겪은 고통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이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주며 진심을 담아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어요. 이 모든 행동이 힘든 전통 노동으로부터 어머니 세대를 해방시키기 위한 작은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세대의 고생을 저희 세대가 외면해서는 안 되고 500포기 김장은 어머니 한 분의 짐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는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지만 그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어머니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단순히 제 방식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이 시대 모든 어머니들의 숨겨진 노고를 세상에 알리고 그 짐을 덜어주고 싶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성강처럼 제 머릿속을 스쳤어요. 며느리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맺혀 있었고 저는 그 눈물이 저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오해와 의심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이어 김장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여러 가지 꿀팁들을 소개했고 시청자들은 이에 더욱 열광했습니다. 그녀는 절인 배추를 활용하는 방법, 소량씩 나눠서 담그는 분할 김장의 개념, 그리고 양념을 직접 만들지 않고도 맛을 낼 수 있는 비법 등을 공개했어요. 며느리는 화면에 그래프와 도표까지 준비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전통 방식과 현대 방식의 시간 비교, 체력 소모량 비교,
완성도, 비교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들이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이 방송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며느리가 소개한 가족 분담 시스템이었어요. 김장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마다 역할을 나누어서 함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배추 씻기, 양념 만들기, 버무리기, 포장하기 등을 각자의 능력에 맞게 분담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가족의 유대감도 높아진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가족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고생이 인정받고 그 무게가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기분이 들어 감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왜 나는 이런 간단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고집만 부렸을까 하는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며느리가 저에게 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시선,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 깊이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계속해서 뜨거웠습니다. 댓글창에는 당장 내년 김장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다짐들이 줄을 이었고 며느리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한 시청자는 이 방송을 녹화해서 가족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했고 다른 시청자는 경로당에 계신 어머니들께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새로운 김장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파격적인 상황이 며느리의 깊은 사랑과 섬세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제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며느리는 방송 중간중간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저도 어색하지만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이 세대의 차이를 극복하고 소통하려는 며느리의 노력이 저의 마음을 완전히 열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고부는 이어진 방송에서 세대 화합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며 이 모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더 큰 반전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지 저도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며느리는 카메라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시청자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전달되었어요. 며느리는 어릴 적 겨울만 되면 온 집안이 김장 때문에 전쟁터 같았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다정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남편인 아들도 며느리인 딸도 모두 예민해졌다고요. 그녀의 눈빛에는 아직도 그때의 두려움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구체적인 기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할머니는 한 달 전부터 초조해 하셨다고 해요. 배추를 언제 사야 할지, 얼마나 담가야 할지, 날씨는 어떨지 걱정하시며 밤잠을 설치셨답니다. 그리고 김장 당일이 되면 새벽부터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짜증을 내셨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피곤한 얼굴로 일을 도우셨대요. 특히 어머니는 김장철에 허리를 너무 심하게 다치셔서 몇 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것이었어요. 병원에 가셔도 완치가 되지 않아서 지금도 추운 날이면 허리가 쑤신다고 하셨답니다. 며느리는 목이 메는 듯한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시절 김장철이 되면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가족들 모두가 지쳐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했다고 해요.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김장도 제대로 못한다고 구박하셨고 어머니는 그런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셨대요. 할아버지는 김치 맛이 예전만 못하다며 불평하셨고 가족들은 지친 몸으로 서로 다투기 일쑤였답니다. 그 아이에게 김장은 가족의 사랑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을 아프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노동의 상징이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특히 한 장면을 또렷이 기억한다고 했어요. 김장이 끝난 후 어머니가 욕실에서 혼자 조용히 우시는 모습을요. 어린 며느리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는지, 왜 할머니는 엄마를 구박하시는지,
왜 이 김장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불행해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대요. 그때부터 며느리는 김장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결혼 후에는 절대로 시어머니에게 그런 고통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저 김장은 당연히 힘든 일이지만 가족을 먹이는 즐거운 고생이라고만 생각해 왔는데 며느리에게는 그것이 깊은 마음의 상처였던 것입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며 나는 내 아들에게도 그리고 이 아이에게도 똑같은 노동의 굴레를 씌우려 했구나 하는 생각에 코끝이 시큰해지며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어요. 저의 고집과 전통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무거운 짐을 이 아이가 대신 져주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부터 김장철이 두려웠다고요. 혹시 저도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어머니가 되실까 걱정했대요. 하지만 저는 다행히 그런 분이 아니셨고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셨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무리 도와드리려고 해도 괜찮다며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시려는 것인지 고민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서 500포기 김장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시청자들 역시 며느리의 진심 어린 고백에 깊이 공감하며 눈물을 보였어요. 저도 김장철만 되면 숨이 막혔다는 공감,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김장 후유증에 시달리신다는 안타까움 등 과거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댓글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한 시청자는 자신도 며느리와 똑같은 경험이 있다며 김장 때문에 가족관계가 나빠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어요. 다른 시청자는 이제라도 이런 이야기가 공개되어 다행이라며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김장 방식의 문제를 넘어 잊혀졌던 어머니 세대의 희생을 재조명하고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이끌어내는 치유의 장이 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며느리에게 다가가 방송 중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미안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 내가 너의 아픔을 몰랐다는 고백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며느리는 제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이 순간 저희 고부 사이에 30년간 쌓였던 모든 벽과 오해가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어요. 며느리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 카메라를 향해 웃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단지 그 사랑의 방식을 바꾸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어머니께서 평생 보여주신 헌신과 사랑은 존경스럽지만 그 방식이 어머니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표현 방식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옛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깨달았어요. 며느리와 저는 서로를 꼭 아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청자들도 함께 울었어요. 채팅창에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고 방송을 보던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댓글도 보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어진 방송에서 화합의 김장을 통해 새로운 가족 전통을 만들게 될 것이며 이 감동적인 반전은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고 다시 카메라를 향해 섰습니다. 이제 저희는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며느리는 제게 안겼던 감동적인 순간을 뒤로하고 다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버려진 500포기의 배추를 이용해 미니 김치 체험 키트를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어머니,
이왕 버려졌던 배추를 의미 있게 사용하자고 시청자분들에게 재미있는 추억과 함께 전통의 맛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선물을 드리자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버려진 배추로 뭘 한다는 건지 어리둥절했지만 며느리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기발한 아이디어에 완전히 동화되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는 이미 준비해온 작은 용기들과 포장 재료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버려진 배추들은 사실 불량이 아니라 단지 적정 시간을 놓친 것뿐이라고요. 이 배추들을 물에 한 번 더 헹궈서 염도를 낮추고 크기를 작게 잘라서 사용하면 충분히 훌륭한 김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환경 보호의 중요성도 강조했어요. 버려지는 음식을 줄이고 자원을 아끼는 것도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절임 배추의 원리와 양념을 쉽게 버무리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과학적인 설명을 하면 제가 전통적인 노하우를 덧붙이는 식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어요. 제가 알려주는 전통 양념의 깊은 맛을 내는 비법과 며느리가 도입한 현대적인 계량 방식과 도구들이 합쳐져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가장 현대적인 환상적인 미래형 김치가 탄생했어요. 저는 제가 평생 입으로만 전해오던 비법들을 며느리가 정확한 수치로 기록하는 모습을 보며 신기했습니다. 고춧가루는 손으로 한 움큼, 소금은 손맛으로, 설탕은 조금이라고만 말했던 것들이 그램과 밀리리터로 정확하게 측정되었어요. 며느리는 이렇게 기록해두면 누구나 똑같은 맛을 낼 수 있고 어머니의 레시피가 영원히 보존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며느리가 제 레시피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소중하게 보존하려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 과정에서 젊은 세대도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전통을 즐기고 배울 수 있구나 하는 새로운 기쁨과 활력을 느꼈습니다. 김장을 하면서 며느리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웃는 것은 제 평생 처음 겪는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며느리는 김장을 하면서 제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시집와서 처음 김장을 배우던 날의 이야기, 실수해서 김치가 짜게 되었던 이야기, 남편이 제 김치를 맛있다고 칭찬하던 이야기 등을 들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들으며 웃었고 시청자들도 함께 즐거워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졌고 방송은 김장 논쟁을 넘어 세대 화합의 상징적인 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동 스토리라는 찬사, 두 분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칭찬, 고부가 아니라 모녀 같다는 감동,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응원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어요. 한 시청자는 자신도 시어머니와 이렇게 김장을 해보고 싶다고 했고 다른 시청자는 며느리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지혜로움과 상황을 긍정적으로 반전시키는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 혼자 힘겹게 해왔던 김장이 이제는 온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며느리는 방송 중간중간 시청자들의 질문에도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김장 양념은 얼마나 보관할 수 있나요? 배추는 어떻게 고르나요? 처음 김장하는 사람도 따라할 수 있나요? 등의 질문들에 친절하게 답변했어요. 저의 오랜 고집과 며느리의 파격적인 시도가 빚어낸 이 놀라운 반전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저는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늘 어머니의 건강과 행복이 저의 기쁨이라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앞으로 매년 김장철마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김장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전통 레시피들도 함께 기록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이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제 저희는 단순한 고부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며느리는 저를 통해 전통의 가치를 배우는 서로에게 배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의 핵심 비밀, 즉 며느리가 500포기 김장을 두고 그토록 파격적인 행동을 했던 진짜 목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도 그 비밀이 궁금하다는 댓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곧 그 비밀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숨겨진 진실이 풀리는 극적인 순간이 될 것이었어요. 방송이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을 때 며느리는 갑자기 카메라를 끄고 저와 단둘이 있는 것처럼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아까와는 달리 매우 진지하고 심각했어요. 며느리는 사실 제가 500포기 배추를 준비하신 진짜 이유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더욱 배추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었기 때문이에요. 며느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 병원에서 며느리를 따로 부르셨다고 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부탁을 하나 하셨답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 어머니가 혼자서 무리한 일을 하실까봐 걱정된다고, 특히 김장철에 어머니께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김치를 나눠드리려고 무리하실 텐데 그것을 막아달라고 부탁하셨대요. 남편의 소원은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것이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걱정한 것이 저였다니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많은 배추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마을에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어려운 이웃 20가구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김치를 담가 나눠주자고 저와 했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남편은 여보, 나는 올해가 마지막 김장일 것 같으니 우리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자고 말했었고 저는 그 유언과도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자 무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남편과 제가 결혼한 지 50년 동안 우리는 늘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마을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도왔고 저도 음식을 만들면 이웃과 나눠 먹었어요. 특히 김장철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김치를 나눠드리는 것이 저희 부부의 전통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제게 늘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와 한 약속이 바로 이 500포기 김장이었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는 너무나 궁금하고 놀라웠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에서 눈물을 읽었는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님의 그 따뜻한 약속을 제가 반드시 지켜드리겠다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홀로 쓰러지시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아버님도 어머니가 건강하시길 바라실 거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소원은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고 전했어요. 그녀는 이미 며칠 전부터 마을 이장님과 복지관에 연락을 해서 제가 쓰러지기 전에 간편 김장 지원팀과 나눔 배달 봉사단을 조직해 놓은 상태였어요. 며느리는 마을 청년회, 부녀회, 자원봉사단체들과 연락을 취했고 모두가 기꺼이 도와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방송을 보고 후원하겠다는 기업들도 여럿 연락이 왔다고 해요. 이 모든 파격적인 행동, 즉 500포기 배추를 버리는 충격적인 퍼포먼스는 사실 저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남편과의 약속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완벽하게 이행하기 위한 며느리의 치밀하고도 눈물겨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또한 남편께서 생전에 저축해두신 돈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어요. 남편은 며느리에게 그 돈을 어머니의 김장 나눔 활동을 위해 써달라고 부탁하셨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계획해 두셨던 거예요. 자신이 떠난 후에도
저희 부부의 나눔 전통이 계속되기를 가지만 제가 무리하지 않고 건강하게 그 일을 이어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저는 며느리의 깊은 마음 씀씀이와 행동력에 가슴이 터질 듯한 감동을 느꼈어요. 그동안 저는 며느리를 그저 시집온 아이로만 생각했지만 그녀는 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고 남편의 유언을 함께 지켜줄 진정한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아버님께서 당신보다 어머니를 더 걱정하셨다고 어머니가 행복하셔야 자신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다고 하셨다고 전했어요. 이 순간 저의 모든 오해와 불안 그리고 홀로 짊어졌던 무게는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며느리의 따뜻한 손을 잡고 남편과의 약속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행복한 일뿐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요. 며느리도 저를 꼭 안으며 울었어요.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려야 했으니까요. 며느리는 방송을 다시 시작하며 아버님과의 약속 그리고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계획을 시청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또다시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채팅창에는 정말 훌륭한 며느리라는 찬사와 남편분도 정말 멋진 분이셨다는 추모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극적인 반전은 시청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다음 챕터의 기적을 위한 발판이 되었어요. 이제 저희는 남편의 소원대로 그리고 며느리의 계획대로 새로운 방식의 나눔 김장을 시작할 것입니다. 며느리의 계획대로 마을 경로당의 할머니들과 젊은 봉사자들이 방송 현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버려졌던 500포기의 배추는 이제 세대 화학 김장 축제의 재료가 되었어요. 며느리는 시청자들에게 이 배추를 버린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해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말에 시청자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마을 이장님이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이장님은 저희 남편과 오랜 친구셨던 분이에요. 이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남편이 마지막까지 당신 걱정을 하셨다고 이제는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장님 뒤로 부녀회장님, 청년회 회원들,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함께 봉사자들을 지휘하며 김장을 했습니다. 제가 만든 전통 방식의 깊은 양념과 며느리가 제시한 간편한 절임 방식이 조화를 이루어 어느 해보다 맛있는 김치가 완성되었어요. 할머니들은 저의 양념 비법을 배우시며 감탄하셨고 젊은 봉사자들은 며느리의 효율적인 방법에 놀라워했습니다. 세대가 어우러져서 함께 김장을 하니 정말 즐거운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김장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사람들과 소통하고 웃음을 나누는 행복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김장이 즐겁다고 하셨고 젊은 봉사자는 김장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고 했어요. 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남편과 약속했던 나눔의 기쁨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만들어진 김치는 곧바로 나눔 배달 봉사단을 통해 남편이 약속했던 마을 어르신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봉사자들은 김치와 함께 따뜻한 손편지도 전달했어요. 며느리가 준비한 편지에는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치를 받으신 어르신들은 너무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한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분이 참 훌륭한 분이셨다며 그 뜻을 이어가는 저희 가족이 자랑스럽다고 하셨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실시간 방송을 통해 송출되었고 시청자들은 폭발적인 감동과 함께 후원금을 보내왔어요. 방송을 보던 전국의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보낸다고 했고, 어떤 분은 이런 아름다운 나눔에 동참하고 싶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주저없이 이 후원금 전액을 마을 경로당의 난방시설 개선과 독거노인 반찬 지원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청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 후원금은 모두 투명하게 사용하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인 나눔 김장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대담함과 따뜻한 마음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이 아이는 단순히 저희 가족의 나눔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 들미란 낡은 것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와 함께 손을 잡고 더욱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의 코끝은 연신 찡했고 이 모든 기적 같은 일이 며느리 덕분에 가능했다는 사실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며느리에게 감사를 표했고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께서 평생 하신 일을 제가 도와드리는 것뿐이라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방송이 끝날 무렵 이장님이 마을을 대표해서 저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셨습니다. 마을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와 며느리는 나란히 서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 극적인 사건은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따뜻한 기적을 안겨주었어요.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 이야기가 저희 가족에게 가져다 준 진정한 변화와 의미가 밝혀지며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입니다. 며느리의 파격적인 행동과 진심 어린 계획은 결국 저희 가족에게 가장 크고 소중한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실시간 방송은 엄청난 화제를 모으며 성공을 거두었고 며느리는 세대 갈등을 해소하고 전통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한 현명한 며느리로 네티즌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김장 500포기 패대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낡은 고집을 버리고 소통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방송 이후 저희 집에는 전국에서 편지와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이야기에 감동받아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공유해 주셨어요.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개선되었다며 감사 편지를 보내왔고 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사과했다며 저희가 용기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희의 이야기가 많은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뿌듯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 고부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에게 시어머니의 방식만을 강요하는 고집스러운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며느리에게 새로운 요리법, 새로운 기술,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사고방식을 배우려 노력해요. 며느리는 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도 가르쳐 주었고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검색하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신기하게도 이런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이 즐거웠어요. 며느리 역시 저의 오랜 경험과 삶의 지혜를 존중하며 저를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 여깁니다. 며느리는 요리할 때마다 제게 조언을 구하고 육아 문제도 상의해요. 저는 손자, 손녀를 돌보며 제 경험을 나누고 며느리는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저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진정한 파트너가 된 것이에요. 이제 저희는 고부가 아니라 진정한 모녀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김장 풍경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매년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나눔 김장 축제를 열어요. 첫째 아들은 며느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고 둘째 딸과 사위도 함께 참여합니다. 아들은 무거운 것들을 나르고 딸과 사위는 양념을 만들고 며느리와 저는 전체를 지휘합니다. 특히 귀여운 손자와 손녀가 김치를 버무리며
깔깔거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손자는 할머니, 이 김치 맛있어요 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고 손녀는 할머니 비법을 배우고 싶다며 졸라요. 저는 아이들에게 김장이 단순한 음식 만들기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듣더군요. 김장이 고통이 아닌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매년 김장철마다 저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눔 김장 축제를 엽니다. 이제는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고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올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 마을을 방문해서 김장 체험을 하고 가십니다. 며느리는 이것을 체계화해서 마을의 수익 사업으로도 만들었어요. 그 수익금은 모두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쓰입니다. 남편의 나눔 정신이 이렇게 확대되고 발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500포기 배추를 패대기 치는 충격적인 사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단순한 김장 레시피가 아닌 사랑은 존중과 소통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얼마든지 더 따뜻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삶의 가장 소중한 레시피를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의 충격과 감동, 그리고 눈물을 잊지 못합니다. 며느리와 저는 이제 함께 요리책도 출판할 계획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레시피북이에요. 제 평생의 요리 비법과 며느리의 과학적인 방법이 합쳐진 책입니다. 출판사에서 벌써 연락이 왔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다고 해요. 저는 이 나이에 책을 낸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설레요. 저의 삶의 마지막 장은 며느리 덕분에 가장 아름다운 감동 스토리로 채워지고 있어요. 남편에게 약속했던 나눔의 가치는 영원히 저희 가족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신다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약속 잘 지키고 있어요. 며느리가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고마운 아이를 며느리로 맞이해서 당신도 기쁘시죠? 이 모든 것이 바로 며느리의 용기 있는 행동에 네티즌들이 열광했던 이유이자 저희 가족의 숨겨진 비밀, 즉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희의 이야기는 수많은 시니어층에게 큰 울림과 위로를 선사하며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며느리와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김장 500포기 패대기 사건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사연을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장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듣고 싶으신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성껏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